於理想飛跟飛，沉沒了不見陽光，無言但被錯綜不變，路上那抗爭與誓言。 예. 오늘은 님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노래로 시작해 봤습니다. 예, 참. 대학 다닐 때 굉장히 많이 불렀던 노래고, 촛불혁명 때도 좀 불렀던 노래인데, 이 노래는 참 언제 불러도 저는 이렇게 울컥울컥해요. 이게 여러분들 잘 모르는 노래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 모르는 노래겠죠. 울컥울컥해요. 저는 또 약간 지금 상태가 좀 그렇습니다. 노래랑 동영상을 보면서 시작을 해보니까 지금 우리 5.18 광주 민주화혁명 기념식 때 또 이제 이 노래를 다 같이 재창하죠. 근데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5.18 그 민주항쟁 기념식 때, 추념식 때, 기념식 때 이 노래를 뭐 재창을 할 거냐, 합창을 할 거냐, 뭐 처음에는 아예 부르지도 못하게 한 적도 있었고요. 못 부르게 한 적도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이라 부르기 싫으니까요. 예, 그분 때 또 역시 뭐 이걸 못 부르게 하고, 아무튼 이게 말이 많은 노래예요. 근데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왜 도대체 그러면 그 시절에 이런 노래를 못 부르게 했을까? 이 노래를. 이 노래가 갖는 상징성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이 노래가 갖는 상징성이. 더군다나 이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 노래가 민주주의의 어떤 상징처럼 되어 있어요. 이 노래가 인권의 상징처럼 되어 있고, 물론 가사는 자기 나라에 맞춰서 조금씩 이제 바뀝니다만은 굉장히 상징적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거는 우리나라가 도대체 얼마나 상징적으로, 이 아시아 지역에서 얼마나 상징적으로 민주주의에 성공한 나라인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시아에서 지금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뭐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일본이요? 일본은요, 잽도 안 돼요. 일본은 걔네 민주주의라고 부르기가 참 민망해요. 걔네가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지만 지금까지 역사상 한 번도 정권이 바뀌어본 적이 없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이제 뭐 정당 정치가 형식적으로 되어 있고 뭐 정부 형태가 민주적으로 되어 있고 하는 거 물론 그것도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이 밑바탕에 쌓여 있는 이 시민들의 의식이 없으면 그런 민주주의는 죽은 민주주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민주주의, 일본 결코 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르기 참 민망합니다, 진짜. 그럼 또 어디 있을까요? 대만이요? 대만 굉장히 독재가 강한 나라입니다. 대만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독재가 강한 나라고요. 싱가포르요? 싱가포르 완전 독재예요. 싱가포르. 그래서 지금 아시아 지역에서 솔직히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셔도 봐도 되고요. 봐도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국민들은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 돼요. 제가 아주 옛날에 얘기했지만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굉장히 여리고 약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망가지고 죽기 십상이거든요.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한번 망가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건 굉장히 어렵죠. 우리 경험했잖아요. 그 한겨울에 2달 정도를 계속 시위를 하고 해서 새로운 민주주의를 또 만들어야 했던 거죠. 자, 제가 왜 시작부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작하느냐. 참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봐야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그러니까 다스림을 받고 스스로 다스림을 받는 거잖아요. 다스리기도 하고 다스림을 받기도 하는 것. 그건 다시 얘기하면 국민의 참여, 다스리려면 참여해야 되잖아요. 국민의 참여가 없으면, 미안해요. 국민이라는 표현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쩌다 보니 국민이라는 표현을 쓰네요. 시민의 참여가 없으면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시민의 정치 참여다. 그리고 오늘 하는 내용이 바로 시민의 정치 참여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로는 98페이지에서 아니에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거기 아니에요. 예, 미안해요. 교과서에선 80페이지, 아니에요. 81페이지에서, 진짜 미안해요. 교과서 81페이지에서, 85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좀 잘못 봤어요. 예, 교과서 81페이지에서, 85페이지까지 내용이 오늘 하는 내용이고요. 솔직히 말해서 뭐 별로 할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진짜 좀 짧고 굵게 끝낼까 해요. 오늘 할 내용은 거의 요 부분 좀 채우고요. 그리고 요 부분, 여기 예시만 조금 들어보고 그리고 끝낼 생각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또 약속 어기고 막 시간 질질 끌어먹고 하면 욕하세요. 욕하세요. 어쩔 수 없죠 뭐. 제 마음 같지 않더라고요. 또 수업을 하다 보면. 자,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정치 참여의 의미와 의의. 뭐 그냥 읽어보세요. 별거 없잖아요. 읽어보세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발음도 꼬이네요. 빨리 하려니까. 자, 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모든 자발적인 행동이다. 모든 자발적인 행동이다. 자, 의의를 보시면 이 참여. 자, 아까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민주주의는 사실 참여예요. 참여. 이 참여가 없으면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참여를 통해서 정치 참여가 우리 민주주의에 어떤 의미를 갖느냐? 정당성 부여하는 거예요. 정책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왜? 설명 안 할게요. 근데 할 거예요. 왜? 자, 민주주의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대의민주주의잖아요. 대의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는 우리의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뽑고 대표가 정책을 결정하는 형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이 선거를 하는 것 자체가 국민이
선거를 하는 이 선거 자체가 참여란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투표율이 10%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우리 이 국회의원이 우리의 대표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 못한단 말이죠. 이 투표율이 높아야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그런 이 선거가 바로 참여니까요. 그리고 꼭 선거에서 끝일까요? 아니죠. 아니죠. 이런 누가 한 말인지 정확히 생각은 안 나지만 이런 얘기가 있죠. 영국의 대의민주주의를 비판하면서 한 얘기인데 루소가 했나봐요. 영국인들은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자유로운 순간은 오직 투표하는 순간뿐이고 그 투표행위가 끝나는 순간 다시 노예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의민주주의에서 이 대표들이 본인이 보통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얘네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얘네가 선거 때가 돼야 뭐 국민들한테 와가지고 아유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딱 끝나고 자기가 배지 딱 달고 나면 뭐가지 아이고 죄송해요. 목에 힘 딱 주고 자기가 먼저 인사하나요? 자기 아랫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얘네가 자기를 뽑아준 유권자들의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계속 압박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 모든 압박이 다 참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치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고 두 번째 권력을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권력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한다. 자, 아까 그 얘기예요. 또 그 얘기예요. 아이고, 또 그 얘기.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자, 다시 대의민주주의 가봅시다. 자, 대의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 봐봐요. 항상 요 얘기할 때는 이렇게 3단계를 만들죠. 이렇게 3단계를 만듭니다. 대의민주주의. 자, 아이고, 국민은 선거, 즉 선출이죠. 선출해요. 누구를? 대표를 선출하고 이 대표가 결정합니다. 뭐를? 정책을. 이게 대의잖아요. 이게 대의 민주주의. 그런데 이 대의 민주주의의 문제가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민은 투표할 때만 자유롭고 여기까지 자유롭고 여기 끝나면 다시 노예 상태에 빠져든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여기까지만 하고 그 이상 그 위로 여기에서는 우리가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단 말이죠. 여기에서는 이게 대의민주주의 한계예요. 그래서 국민들은 우리는 우리 이렇게 가자 라고 하는데 얘가 웃기고 있네.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해버려도 우리가 할 말이 없더란 말이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란 말이죠. 자, 이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정치 참여인 거죠. 이렇게 가지 못하도록 얘를 이렇게 가지 못하도록 밀어서 너 이렇게 하면 가만 안 놔도 너 이렇게 하면 다음 선거 때 떨어뜨릴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요거잖아요. 감시 및 통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바로 민주주의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고 우리의 주권을 실현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좀 설명이 필요하고요. 나머지는 뭐 설명 필요 없잖아요. 봐봐요. 공익에 대한 시민들 관심 제고해요. 제고한다. 요즘 하도 말뜻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서 제고한다. 높인다. 이런 뜻. 공익 증진에 기여하고 정치적 효능감을 높여요. 왜? 우리가 막 여기 이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뜻이 관철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막 주장했더니 정치인들이 우리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우리 뜻대로 관철되고 있어. 그러면 효능감이 높아지잖아요. 효능감이 높아지고 효능감이 높아지는 만큼 적극적으로 되는 거죠. 우리가 주장하니까 되더라. 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자치의 원리가 실현되더라. 민주주의는 기본이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 것. 즉 자치가 기본입니다. 자, 시민의 의사가 표출되고 정책에 반영되는 정치 과정을 통해서 이거 자체가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정치를 발전시킬 수 있다.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다 그 얘기가 그 얘기고요.
자, 정치참여 유형 보도록 할게요. 정치참여 유형을 보시면 일단 개인적인, 즉 개별적인 참여 방법이냐 아니면 집단을 통한 참여의 방법이냐로 우선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개별적 참여,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투표와 공무담임권 행사. 투표하는 거, 아까 어디 있었죠? 아까 이렇게, 아이고, 예, 이렇게. 아까 네모였는데 그냥 동그라미 할게요. 이렇게. 요 과정이잖아요, 요 과정. 요 과정 뭐죠? 바로 선거죠. 그래서 선거에 참여하는 겁니다. 선거에 참여하는 거. 이 선거는요, 선거에 참여하는 거는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투표가 있고요, 공무담임권 행사가 있어요. 공무담임권은 뭐죠? 옛날에 한번 설명했는데, 공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한, 이거죠. 즉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한. 이 공무원은 선출직 공무원이건 그냥 직업적 공무원이건 상관없이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 그래서 선출직 공무원이라는 게 뭐예요? 이건 투표를 통해서 생기는 공무원이죠. 즉 뭐죠? 뭐 예를 들어 대통령, 국회의원, 또 뭐죠? 뭐 시장, 도지사, 뭐 시의원,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자, 요게 일단 선거 참여.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참여의 방법, 정치 참여의 방법이다. 두 번째, 언론사를 통해서 정책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다. 요거를 보통 이제 뭐라 하냐면, 언론사의 글을 읽는 사람 있잖아요. 글을 읽는 사람을 우리 독자라고 부르죠. 독자가 언론사에 의견을 제시해. 전화로? 아니죠. 전화로 해봐야 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언론사에 글을 보내는 게 있어요. 그러면 보통 언론사에서 독자 투고란이라 그래서 우리 언론사에 독자께서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러고 이렇게 실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이제 독자 투고라고 부릅니다. 현실적으로 하는 케이스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갈 거 독자 투고고요. 세 번째, 국가기관의 요구사항을 일정한 형식의 문서로 제출하는 것. 요걸 청원이라 그래요. 청원. 옛날에 배웠죠? 청원권 이럴 때. 청원이라고 그럽니다. 청원. 그 다음에 정보통신 매체를 통한 참여도 있겠죠. 인터넷을 이용한 의사표출이 요즘 굉장히 쉬워지면서 전자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하고 있지요. 우리 전자민주주의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전자투표를 많이 생각하는데, 전자투표는 전자민주주의의 요만큼일 뿐이에요. 이건 일부일 뿐이고요. 진짜 전자민주주의의 핵심은 정보통신 매체를 통한 참여, 의사표출이잖아요. 의사표출. 전에 한번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자, 우리가 사이버 공간이라는 게 생기면서 이것이 사람들에게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거의 없애줬다라는 거죠. 우리가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가 가장 바람직한 형태이나 이 직접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물리적 한계가 있단 말이죠. 물리적 한계. 왜? 사람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서 뭔가 의견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왜?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어떻게 모여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이 제약을 허물어 준단 말이죠.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공론하고 토론하고 해서 어떤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측면이 바로 전자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전자투표는 하나의 방식일 뿐이고요. 자, 아시겠죠? 그 다음
지우고 또 가겠습니다. 이거 봐요. 아, 나 오늘 욕 먹겠네. 그죠? 지금 슬슬 이놈의 법정쌤 또 조금 한다 그래놓고 진짜 하는 거 봐. 지금 벌써 지금 20분 다 가까이 돼가요. 조금만 한다 그래놓고 욕하세요. 뭐 어떡하겠어요. 오래 살아야죠. 욕 많이 먹고 오래 살랍니다. 금방 갈게요. 자, 또 빨리빨리 가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집단적 참여의 방식이 있습니다. 집단적 참여의 방식을 보면 자, 정당에 가입해서 정당 구성원, 당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있겠고요.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특수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이 뭐였죠? 특수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 누구였죠? 이익 집단이겠죠? 이 이익 집단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죠? 압력단체. 전 시간에 했어요. 전 시간에. 자, 그 다음에 공익을 위해 결성된 자발적 결사체로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똑같은데요?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는? 예, 저는 사실 이 두 개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봐요. 저는 사실은. 근데 어쨌든, 특수한 이익이냐, 공익이냐,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얘네는 뭐라고 부르냐면, 얘네는 공익을 추구하는 애들이다. 그래서 얘네는 시민단체. 근데 요즘에는 시민단체 이름을 걸고 공익을 추구하지 않는 애들이 너무 많지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본질적으로 이익집단이나 시민단체나 똑같다고 봐요. 근데 이론상으로는 달라요. 이론상으로는. 그냥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자신의 의사 및 집단의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는 방식이 또 하나 있죠. 자, 집단으로 모여서 있잖아요. 이렇게 집단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 탁 이렇게 해가지고 플랜카드 하나 딱 걸고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여기 깃발도 딱 걸고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위할 때 어떤 사람이 깃발에 뭐라고 썼냐면 나만 없어 고양이라고 써가지고 깃발 달고 다니고 뭐 이런 진짜 옛날 생각하면 이런 쌈박한 깃발을 어떻게 들고 다닐까요? 네, 뭐 이런 방식들이 있는 거죠. 너무 웃겼어요. 그리고 막 무슨 고양이당 막 이런 것도 있었고요. 무슨 뭐 전국 민주화를 위한 고양이 모임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자, 우리 이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사람들 모여서 주장하는 거를 왜 이래? 집회라고 부르죠. 시위라고도 불러요. 보통 이제 집회와 시위를 묶어서 얘기합니다. 집회 요즘엔 그냥 근데 시위는 좀 그래서요. 요즘은 집회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집회 여기 들어갈 내용, 여기 마지막 들어갈 내용, 요거 집회. 여기까지 쓰시면 된 거예요. 다 쓰셨죠? 됐어요. 다음 빨리 지울게요. 마우스로 해야 빨리 지워지지. 다음 그러고 보니 우리 집 고양이 보고 싶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 집 고양이가 아니죠. 조카한테 뺏겼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내 수업 열심히 들으신 분은 우리 집 고양이 이름 기억할 텐데 파브린입니다. 고양이 이름은 파브린. 파브린의 엄마 고양이도 키웠는데 파브린 엄마 고양이 이름은 아나스타샤고요. 지나가는 소리였고요. 자, 전자민주주의 발달합니다. 전자민주주의 발달은 좀 전에 제가 여기서 설명 다 했으니까 안 할 거예요. 다만 아까 요 얘기를 조금 안 해서 요거만 1인 매체가 발달하면서 이게 뭐예요? 너튜브죠. 너튜브. 이 너튜브가 많이 발달하면서 이 너튜브를 통한 어떤 정치 참여의 형태도 굉장히 많아졌다. 그리고 이거 말고 너튜브 말고 또 뭐 있죠? 팟캐스트, 요거를 통한 정치 참여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많이 표출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하는 역할을 했는데 지난 선거 결과를 놓고 봤을 때 통합당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죠. 유튜브의 힘을 너무 크게 봤다. 보수 유튜브의
구독자 수가 막 엄청 많고 막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정치적 영향력이 굉장히 큰 줄 알았는데 실제로 선거 뚜껑을 열어보니 이 사람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별로 없고 괜히 그 사람들 주장 따라하다가 망했다 뭐 이런 그런 분석을 통합당의 굉장히 높은 국회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한 적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자, 마지막, 요거는 안 해요. 요건 그냥 읽어보세요. 이건 무슨 도덕책에 나올 만한 얘기니까. 이건 읽어보시고요. 자, 마지막 정치적 무관심에 대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정치적 무관심. 라스웰이라는 사람이 또 괜히 쓸데없이 정치적 무관심의 유형을 나눠놨습니다. 자, 무정치적 무관심, 탈정치적 무관심, 반정치적 무관심.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놨어요.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무정치적 무관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예요. 정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정치 말고 다른 거에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난 정치에 무관심한 거죠.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이게 전통적인 게 있고 이제 현대적인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전통적인 형태로 가면 이런 거죠. 우리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정치는 높은 분들이 하는 거야. 정치는 높은 분들이 하는 거야. 나 같은 무지랭이가 무슨 정치를 난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정치에 대한 인식 부족이에요. 그게 또는 요건 이제 옛날 사람 스타일. 그래서 전통적이라고 얘기하고요. 요즘에는 정치 나 취미 생활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나 놀러 다니기 바빠. 무슨 정치야. 알아서 굴러가겠지. 나 놀기도 힘들다고. 나 노는데도 시간이 모자라 죽겠다고. 정치에 신경 쓸 시간이 어딨어 내가. 사실은 신경 쓸 시간이 어딨어 내가 라는 것도 안 하는 거죠. 나는 그냥 아예 관심 없어. 그냥 아예 관심이 없어요. 아예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머리가 안 가 그냥. 왜냐면 나 놀고 먹기 바빠 죽겠단 말이죠. 이거 하기 바쁘단 말이지. 나 이거 배워야 되는데 뭐 있는데 무슨 걸그룹 뭐 하는 거 있던데요. 예. 뭐 그 형태가 무정치적 무관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뭐라고 쓰시면 될까요? 제가 좀 전에 했던 그 말 쓰면 되겠죠? 자, 정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정치는 높은 분들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죠. 이렇게 인식하거나 또는 여기 전통적인 형태 또는 요즘에는 뭐라고 하냐면 뭐 취미나 예술 이런 거에 관심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정치에 관심이 없어. 이게 이제 무정치적 무관심. 없을무잖아요. 정치에 관심이 아예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유형. 탈정치적 무관심. 자, 요거는요, 이거예요. 정치에 큰 기대를 갖고 한번 참여를 했는데, 거기서 그냥 좌절된 거죠. 그러니까 실패한 경험이 있는 거죠. 정치에 참여했는데 실패한 경험을 갖는 거. 근데 요거는 그러니까 직접적인 참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정치에 큰 기대를 가졌으나라고 쓴 거예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하나는 본인이 직접 정치 과정이니까 권력에 한번 참여해 본 거죠. 권력에 참여해 봤는데 바뀌는 게 없더라. 본인이 이게 내가 아무리 뭐 해봐야 되는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는 정치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권력에 참여해 본 적은 없지만 본인이 정치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예를 들어 민주주의 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칩시다. 근데 민주주의가 안 바뀌고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일제시대 때 이럴 때 있잖아요. 독립운동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아무리 독립운동 열심히 해도 안 바뀌어. 우리가 해방이 언제 될지 모르겠어. 나중에 지치는 거죠. 그러면서 아예 그런 운동에 환멸을 느껴버리는 이런 케이스가 탈정치적 무관심이에요. 이전에 이정재가 나왔잖아요. 그 암살 영화에 나와서
독립될 줄 몰랐으니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아, 미안해요. 예, 제가 가끔 이런 거 해요.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내가 정치에 큰 관심을 갖고 뭔가 시도해 봤으나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느껴지면서 정치가 옛날 어르신들 이런 말씀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야, 국회의원 뭐 개를 찍으나 다 그놈이 그놈이고 그 도둑놈이지 뭐 아유 지겨워 이놈의 정치 이러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게 바로 탈정치적 무관심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제 뭐라고 써야 될까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했죠. 자, 권력 세계에 참여했으나 실패한 경험, 설패 아니에요. 실패한 경험이 있거나, 실패한 경험 이런 게 있거나, 아니면 정치에 너무 큰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환멸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옛날 어르신분들 중에 진짜 87년 민주화 운동 그 전에 본인들이 막 엄청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민주화 되면서 이렇게 했어요. 큰 기대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 뒤에 하는 이 정치인들의 그 모습을 보니 누구 깨끗하다고 해서 뽑아놨더니 미안해요. 깨끗하다고 뽑아놨더니 개도 비리 저지르고 그래서 얘 이렇게 감옥 보내고 또 새롭고 참신하다 해서 갖다 놨더니 또 거기 가니까 애가 이상해지고 애들이 국회의원 배지만 달면 이상해져. 똘똘했던 애를 거기 갖다 놨더니 이상해져. 뭐 이런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정치에만 들어가면 괜찮았던 애가 다 이상하게 망가져.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놈이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라는 거죠. 그게 다 이겁니다. 정치에 너무 큰 기대를 가졌으나 거기서 오는 환멸감 같은 것들이 크면 그때부터는 정치 들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치 얘기를 왜 하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탈정치적 무관심입니다. 마지막 여기까지 하면 끝이에요. 자, 마지막 반정치적 무관심. 자, 반정치적 무관심은요. 자신이 추구하는 이 신념이나 가치가 정치라고 하는 거와 현실 정치와 본질적으로 반대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어떤 종교에 심취해 있다거나 나는 종교에 심취되어 있어. 그래서 정치, 세속의 정치 이런 거에 나는 관심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 만나러 갈 건데 나는 하나님 나라 갈 거야. 근데 왜 인간들 이 세속의 나라에서 내가 왜 관심을 가져?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종교적 신비주의 뭐 이런 사람들 종교적 신비주의에 빠져 있다거나 또는 종교적인 건 아니지만 아주 그 개인주의적 아나키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개인주의적 아나키즘. 이 아나키즘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요거를 무정부주의라고 불러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정부주의라고 부르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나키즘이라고 하는 용어를 일본에 있는 놈이 아나키즘의 정신을 굉장히 나쁘게 설명하려고 무정부주의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아나키즘 엄밀히해서 무정부주의는 아니에요. 무정부주의라면 그 정부 자체를 다 반대하는 것 같잖아요. 아나키즘은 그런 건 아닙니다. 아나키즘은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를 억압하는 모든 폭력적인 기구들을, 수단들을 다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자율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게 아나키즘이에요. 근데 이 아나키즘에도 종류들이 되게 많은데 저도 아나키스트입니다. 저도 아나키스트예요. 그런데 이 아나키즘 중에 아나키즘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저도 아나키스트 32분이에요. 저도 아나키스트예요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웃으시면 안 돼요. 아나키즘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 아나키스트들 중에서도 아나키즘 중에서도
굉장히 극도로 개인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정부가 네가 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나 혼자 할 거니까 껴들지 마. 국가는 껴들지 마. 아예 거부하는, 국가를 거부하는, 정부를 거부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에서는 내가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자연인 생각하시면 돼요. 좀 똑같은 건 아니지만 약간 개념을 잡자면 약간 자연인 같은 느낌인 거죠. 이 사람들은 뭐 정치에 관심이 없는 거죠. 세속 정치에 관심이 없는 거죠. 예, 요렇게 이렇게 정치적 무관심 종류 1, 2, 3 종류 유형 정확히 이제 유형이죠. 정치적 무관심의 유형 3가지 알아봤습니다. 이 3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3가지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예.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낼 겁니다. 뭐 나름 이 정도면 선방했죠? 뭐 크게 욕먹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오늘 여기까지고요. 프린트도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일단은 왜냐하면 지금 하루 프린트 만들어 하루 수업하는 형식이라 예, 약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하루살이 인생처럼 좀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좀 프린트를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수업할 거만 만들어서 같이 올려놨으니까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수업치는 또 거기에 추가해서 예, 그 프린트 해놓고 제가 가로치고 뭐 추가 이렇게 할 겁니다. 거기서 확인해서 또 프린트 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린트 없으면 학교 오세요. 제가 뽑아줄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아까 유튜브에 홍콩 우산시위나 또는 이물이라는 행진곡 한번 노래 이렇게 들어보세요. 참, 그 노래 원래 그냥 듣는 거 아니에요. 되게 이렇게 아무튼 되게 좋은 노래예요. 보통 뭐라 부르냐면 민중의 애국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또 빨갱이 소리 들 것 같고. 예, 말이 길어졌네요. 뒤에 말이 길어졌네요. 여기서 끝낼게요. 안녕, 빠이빠이 하겠습니다.